현역가왕3 탑7 멤버들의 귀추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불과 몇 달 전입니다. 26년도 3월달이니까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홍지은 상금 1억 기부를 깜짝 발표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현역가왕3 종영 이후가 더 뜨겁다 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여러분, 더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작사가 책임을 지고 탑7 멤버들의 거취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작사와 제작사의 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그리고 탑7 멤버들이 왜 무명전설 멤버들과 함께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가? 집중 분석하고 취재해서 알아낸 내용까지 총망라하여 우리 탑7 멤버 팬분들께 조금이나마 안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현역가왕3는 승승장구 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도 뒤에서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지만 이미 탑7 멤버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작진의 무리수가 굉장히 많은 비판과 논란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제작진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멤버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별개로 공정성 논란과 출연자 논란과 또 많은 논란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것이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제작도 되기 이전 이미 갈라쇼와 전국 투어 콘서트로 확산이 되면서 그야말로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현역가왕3의 콘서트는 진행 중에 있어요. 탑7 멤버들의 팬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티켓팅을 하셔서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래야만 하고요. 제작사 측에서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탑7 멤버들의 콘서트가 꼭 성료하길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7 멤버들의 거취가 안정적이길 바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왜 불안함이 나오느냐? 현역가왕3라고 검색을 했을 때요, 화제성 있는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현역가왕3 탑7에 들지 못했던 김의영 씨가 함께 투표소 가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순위에 올라가고, 이수연 양이 최근 경주 아동복지시설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라는 활발한 활동 모습들, 그리고 쭉 내려보다 보면은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강혜열 씨가 광주 콘서트를 다녀왔다. 콘서트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서트에 대한 기사 한두 개, 그리고 나아가서는 탑7 멤버인 구수경 씨가 OST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현역가왕3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도 없다라는 거죠. 자,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스피노프가 과연 왜 필요할까? 콘서트가 이미 진행 중인데 굳이 스피노프가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보통 TV조선의 미스트롯 시리즈와 현역가왕 시리즈가 유사할 거예요. 매니지먼트 계약을 따로 체결을 아마 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방송 출연과 공연 출연 등에 대한 계약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보통 1년 반 정도, 짧게는 1년 정도 이내로 기간이 아마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매니지먼트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바로 가수의 활동 분야에 관련하여 지원 사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방송 출연도 시켜줘야 하고 공연 콘서트도 당연히 이야기할 건 당연하고요. 그 중에 스피노프, 후속 예능 방송이 필요합니다. 왜냐? 방송 출연을 통한 인지도 상승도 당연하고요. 출연료 지급도 있을 거고요. 자, 등등의 많은 것들이 스피노프 프로그램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항상 대박나진 않아요. 그리고 현역가왕의 스피노프는 역대상 항상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거면 탑7은 왜 뽑았습니까? 그런데 서혜진 PD와 크레아 스튜디오 사단이 현역가왕4 제작이 불발나면서 아예 방송사를 그냥 옮겨버렸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불안함 속에 우리 탑7 멤버들 어떡하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살펴보면 이미 이때부터예요. 한일가왕전도 시청률이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역가왕3 본방송의 시청률도 저조한 편이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한일가왕전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갈라쇼 한일가왕전 이후에 콘서트까지 악재가 겹치고 겹쳐서 최악의 상황까지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작진의 무리수들의 요소가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뭐 출연자 논란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심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칼럼이 나왔을 정도로 이미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은 많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역시 되는 시청률의 프로그램은 트로트밖에 없구나라는 소리가 나온다. 현역가왕은 그럼에도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초반에 운영된 마녀심사단 10인 제도는 실패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도합 400년차 경력의 전설의 여가수들이 혹독한 심사를 한다는 컨셉이었지만 도움될 만한 평가가 없었다. 심지어 현숙 마스터는 공개적인 평가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노래를 오래 불렀다는 것과 심사를 잘하는 건 다른 문제다. 꼼꼼하고 엄격한 심사는 좋지만 독한 심사평은 굉장히 위험하다. 나중에 들어온 하추나 심사위원이 스테파니에게 했던 안 꺾을 때 꺾으면 트롯이 천해진다. 평은 좋지만 어린아이에게 조금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제작진도 이런 위험을 감지했는지 강문경을 키운 서주경 마스터만 남기고 마녀심사단을 해체하였다. 참가자들의 무대를 더욱 빛내주는 심사위원, 마스터 군단들의 심사도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홍지윤, 김주희 대결에서 김주희가 상사화를 노련하게 불렀음에도 1336점 대 264점의 압승 결과가 나왔다. 홍지윤 가수가 아무리 잘 불렀어도 점수의 격차가 너무 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빈예서양이 미인에서 랩을 유려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사평조차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특히 10회차에서 금잔디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긴다. 매 라운드 격전을 벌여야 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메들리를 부른 것은 앞으로 실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형사가 됐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김잔디의 이 발언에는 심사평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헷갈리게 했다라는 뜻도 담겨 있었다. 금잔디야 26년차 현역이니 그런 불만의 표시를 할 수 있었겠지만 다른 몇몇 참가자들도 그런 표정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런 심사위원들의 서로 다른 평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논리가 빈약하며 먼저 말한 사람의 심사를 부정하려는데 방점이 찍히는 심사평들은 지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런 평가는 참가자와 시청자를 피곤하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특히 심사위원만이 아니라 시즌4를 제작하게 된다면 세심하게 신경 써야만 한다. 선배로서 애정을 가지고 단점을 지적할 줄 아는 서른도 마스터와 매번 진심을 가지고 참가자들의 좋은 점을 찾으려 한 주현민 마스터 등 좋은 트로트 선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바이벌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시스템 중에 패자부활전과 결승 1차전에서 국민판정단으로부터 전체 1위 최고점을 받고도 연예인 마스터 합산에서 8위로 밀려난 이수연, 마지막 해 결승 2차전인 현역의 노래에서 모두를 울리고 심사단 1위에 올랐다가 실시간 문자투표를 합산하자 7위로 떨어진 솔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현역가왕을 좀먹게 된 거죠. 이거 마스터단이 아니라 제작진 측에서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냐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무명전설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무명전설은요, 현역가왕보다 훨씬 늦게 방송을 시작했음에도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설의 탄생, 심지어 같은 MBN 방송사에서 방영된 트로트 오디션임에도 전설의 탄생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며 MBN 뮤직 유튜브 채널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탑7에 숨겨둔 이야기를 모두 아낌없이 대방출하겠다. 하지만 현역가왕 탑3 멤버들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MBN에서 굳이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논다 치더라도 이 제작사는 방송사 이동만 하면 끝입니까?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예상 아니에요. 과연 지적재산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수들의 활동권이라고 그냥 제가 가시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서예진 PD 사단일까요? 아니면 MBN일까요? 당연히 저는 MB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수들의 활동과 판권 대다수를 아마 MBN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연 중이잖아요. 이 얘기는 제작사와의 계약 기간이 아직은 진행 중이란 소리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서예진 PD 사단이 SBS로 뭐 락밴드 서바이벌 오디션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콘서트까지 다 끝이 나야 될 것이고 좀 더 나아간다면 아마 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한 계속하여 이 가수들의 활동과 이들의 관련된 공연 수익 또는 거기에 대한 지분, 권리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이제 MBN으로 이관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자, 만약 MBN 측에서 할 수 있는 이들의 상생 방안은 딱 하나입니다. 서예진 PD와 크리어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탑7 멤버들의 활동에 대한 권리를 이관받아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탑7 멤버들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도 있고요. 왜냐? 이미 MBN은요.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인 자신들만의 힘으로 대박을 냈습니다. 그리고 스피노프 프로그램도 이미 제작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역가왕3 탑7 멤버들 제작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 한이 탑10 쇼를 보면 현역가왕 남자 출연자와 여자 출연자가 합동하여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 무명전설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에 현역가왕 탑7 멤버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요. 반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MBN과 서예진 PD 사단의 그런 권리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멤버들 전부가 나오진 못해도 몇 명은 충분히 등장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률을 위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만약 저 탑7 멤버들의 권리를 이관받았다라고 한다면 MBN 방송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출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이 탑7 멤버들의 권한을 전부 다 이관을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굳이 크로스할 필요 없이 독자적인 탑7 멤버들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순서상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탑7 멤버들의 권리를 서예진 PD 사단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MBN 방송사로 이관이 됐느냐, 이관이 될 수 있느냐, 이관이 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것이 잘 활성화된다면 서예진 PD와 제작사가 어찌 본다면 자충수를 둬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오게 돼버린 현역가왕3 탑7의 피해,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 멤버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출연료, 이 멤버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를 상승시켜서 콘서트와 자체적인 행사, 자체적인 방송 활동 등등등 7명의 수익을 다 환산하면 천문학적 단위입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금을 그래도 MBN 방송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쓸까?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4도 제작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시즌이 된다더라라는 카더라 소문까지 돌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어디에서도 현역가왕 시즌4에 대한
발표 이야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본 결과, 제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애시당초 현가 포가 제작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는 팽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워낙 저와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이 됐고 워낙 프로그램들을 많이 봐오시다 보니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흥행 실패.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역가왕 3가 대박이 났다면 시즌4 당연히 제작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역가왕 3가 왜 이렇게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서혜진 PD 사단이 뭐 새로운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역가왕 3는요, 시작부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숙행시 사태 기억나십니까? 아마 이미 살짝 기억에서 잊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숙행시가 상간 피소를 당하면서 현역가왕 3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이건 처음에 사실 제작진의 문제가 아니죠. 제작진도 몰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현역가왕 3가 사실상 어떻죠? 계속하여 숙행씨가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숙행씨가 결국 방출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모습까지 등장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 다른 멤버들과의 팀전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편집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제작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숙행씨가 발언을 하거나 숙행씨가 노래를 부르는 파트를 다른 화면으로 대체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의가 없었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숙행씨의 문제에서 뭐가 터집니까? 프로그램 자체에 논란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천기가왕 영상, 난리가 났었죠? 이 무대 영상은 아닙니다만 천기가왕 멤버 중에 천무 스테파니와 홍자씨의 이 음이탈 사건,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추가 합격을 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해버리면서 이거 형평성 논란이 심해도 너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을 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홍자씨에 대한 비판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다가 오히려 또 제작진의 자충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게 바로 홍자의 마지막 무대가 30점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게 돼요. 팬들 위해 불렀었던 너는 아름답다 노래 무대가 30점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예상 밖의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기사도 당시에 김태현의 사라진 1분 11초 무대 영상은 어디 갔냐, 이수연의 심사 점수는 왜 이러냐, 결승전에서만 논란이 3개가 터집니다.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논란만 몇 개입니까? 거의 6개 정도 되잖아요. 굵직굵직한 것만 6개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보통 특정 논란 한두 가지로 이슈가 계속되지 이렇게 한 방송 프로그램에 6개가 넘는 논란이 동시에 터지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빈예서 양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탈락한 겁니까? 탈락 위기에 여러 번 노출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 오열 사태가 터지고 그걸로 인해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트리거가 돼서 나중에 결승전 때까지 여파가 몰려오게 되고 시청자분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무대에서는 또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했었던 무대에서는 혹평을 받게 되면서 이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결승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빈예서 양은 황당하게도 탑10을 다 뽑아두고서는 갑자기 결승 1차전 탈락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황당무계한 룰을 발표하면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결국 현역가왕 3는요, 형평성이 바닥을 쳤다라는 엄청난 이 MBN의 국장님이 이미 사전 인터뷰 때 얘기했잖아요. 무명연설 2로
바로 이어갈 거다. 그때는 글로벌로 향해 나갈 거다. 그러니 서혜진 PD 사단이 낄 틈이 있습니까? 저렇게 문제점이 현역가왕 3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 서혜진 PD와 관련된 사적인 얘기는 제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느 방송사가 하겠습니까? 물론 이 밴드왕에서 대박을 칠 수도 있어요. 그건 지켜봐야 알 일입니다만 중요한 건 현역가왕 3가 굉장히 몰락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현역가왕 3에 뽑힌 탑7 멤버들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MBN에서 자체적으로 스피노프를 제작할 가능성도 있는데 할까요? 콘서트도 사실상 바닥을 쳐버렸고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위태로워졌는데 차라리 무명전설 멤버들의 스피노프에 집중하고 시즌2를 연말에 방영하기 위한 제작 단계를 밟는 것이 MBN에서는 훨씬 더 이득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문제와 원인점은 가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에게 그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무명전설은 이렇게 대박이 날 수밖에 없었고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형 때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5.8%, 5.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방송 때보다는 아무래도 시청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를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명전설을 응원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의 이 활약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저는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무엇보다 놀라운 지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번에 무명전설 탑3, 성리, 하루, 사실 떠는 모습이 별로 없잖아요. 장한별 씨야 워낙 뭐 탄탄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특히 두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평소에 내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도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가 원래는 내향형이 아니라 외향형 MBTI E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I로 변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장한별 씨도 I였지만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외향형 E처럼 방송활동을,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도전했었던 무명전설이었고 하루 씨 역시 직장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무대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장한별 씨도 가족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뭐 무명전설의 모든 가수들이 그렇겠지만 그 중에서도 탑3에 꼽힌 세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자들이다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좀 이 미스터트롯 시즌 1에 이 탑7 원년 멤버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말 절실하면서도 부모님과 가족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가족 바보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 점이 참 방송을 시청하고 실시간 투표까지 했었던, 저도 했거든요. 실시간 투표를 했었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뿌듯한 것 같아요. 뭐 각자가 다 사연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하루 씨의 사연도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기도 했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런 참 가슴 따뜻한, 상대적으로 나이가 다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나이 어린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이런 참 마음과 마음 씀씀이가 왜 무명전설을 굉장히 좀 핫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고, 특히 하루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가 직장암 투병 당시 때 장이 안 좋아서 자꾸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왜 또 화장실에 가냐라고 투정을 부렸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원하기 한 일주일 전에 아쿠아리움